새해를 맞이하면서 목표나 계획 많이들 세우시지요? 바꾸고 싶은 버릇이나 습관들은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하지만 바꾸고 싶은 습관도 있지만 소소한 즐거움이 되는 일상의 습관도 있을 텐데요. 저에게도 몇 가지 즐거운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즘 들어 생긴 식사 습관인데요. 예전에는 그릇에 옮겨서 먹던 음식들을 조리한 그릇채로 넣고 먹는 거요. 먼저 라면을 냄비채 넣고 먹기 시작했고요. 고기 먹을 때도 프라이팬채 넣고 먹게 되었어요. 어떤 분들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먹으면 캠핑 온 것 같기도 하고 절판집에서 외식하는 기분도 들어서 이렇게 먹는 걸 즐기고 있답니다. 외출할 때 습관도 있는데요. 아파트를 지날 때면 꼭 활동 지원사님께 물어봐요. 이 아파트는 몇 층이에요? 언제 생겼어요? 얼마 좀 할까요? 이런 거요. 요즘에는 새로 짓는 아파트들이 많아서 구경할 것도 많아졌습니다. 버스를 타고 다닐 때면 타워 크레인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저 많은 신축 아파트에는 누가 살게 될까요? 대구시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데 말이죠. 저는 올해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 습관을 더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해요. 화요일이면 버스를 타고 외출하는 것, 수요일이면 성서 FM으로 이현희 선생님이 진행하는 차 한 잔의 여유를 듣는 것 같은 거요.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많이 만들면 행복 지수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저와 행복한 라디오를 함께 만드는 PD님은 설거지를 할 때면 꼭 라디오를 들으시는데요. 그러면 지겹고 귀찮던 설거지 시간이 후딱 지나간다고 하네요. 나의 일상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작은 습관,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럼 H.O.T의 행복 들으면서 전규원의 행복한 라디오 2월 방송 즐겁게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성서 지역 주민들과 이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FM 89.1MHz SCN 성서 공동체 FM을 듣고 계십니다. 성서에 사는 분들은 라디오 주파수 FM 89.1MHz를 맞추시면 되고요. 성서가 아닌 곳에서는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www.scmfm.or.kr로 접속하시거나 팟빵에서 성서 공동체 FM을 검색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실시간 생방송과 다시 듣기로 어디서든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서 공동체 FM은 평범한 사람들이 방송하는 라디오입니다. 누구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또 참여도 가능합니다. 나도 라디오 방송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국으로 연락 주세요.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53-585-1260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여행신, 그리고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 국민 모두가 만들어주신 최고의 신들이 있기에 해피엔딩 신은 멀지 않았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전규원의 행복생각에서는 2021년 11월부터 대구 청년 봉사단체 라온에서 제작한 라디오 드라마 평범한 하루를 들려드렸는데요. 평범한 하루는 총 3부작으로 20대 시각장애인이 겪는 일상을 소재로 만든 라디오 드라마입니다. 20대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이 기획과 녹음에 직접 참여했고요. 오늘은 제작 후기 토크쇼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 라디오 드라마 뉴라이트 제작진입니다. 저는 최은별 역할을 맡은 김혜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드라마 녹음에 참여하면서 굉장히 즐거웠고 최은별이라는 역할이 저와 성격이 비슷한 친구라서 연기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다른 분들이랑 합을 맞춰서 연기하는 건 거의 처음이라서 조금 힘들었고 그리고 스스로가 많이 부족하구나를 느꼈던 그런 경험으로 남은 작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음 사람에게 바통 터치할게요. 안녕하세요. 권윤호 역을 맡은 남대현이라고 합니다. 이번 라디오 팟캐스트를 만들면서 참 신기하고 재밌었는데요.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하게 해준 제작진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통 터치해야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진과 친구 2를 맡았던 정보인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새로운 방식의 봉사활동을 하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 제가 좀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서 좀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새로운 분들하고 만나서 녹음하니까 즐겁게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작가를 맡았고 행인 1이랑 편의점 알바를 맡았던 정승규입니다. 이 라디오 프로그램은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혹시 뭐 성우나 작가 관심 없냐고 그런 일 할 수 있는 활동이 있다 해서 참여하게 됐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런 어디서 해보기 어려운 작가 글 이렇게 대본을 써보는 거라든가 목소리를 직접 녹음해서 작품을 만드는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의미 있었고요.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주제가 시각장애인과 관련된 거를 하다 보니까 장애인식 개선 그런 활동으로도 참여할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런 기회 있으면 또 참여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설을 맡은 이채연입니다. 저는 단순히 라디오가 재밌어 보여서 신청했었는데 생각보다 쉽지만 않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이렇게 구렸나 싶고 그래도 의미 있는 활동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분, 네.
네, 안녕하세요. 남자 일 역할의 권재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녹음실에서 녹음한 게 색다른 경험에서 좋았고, 제가 본의 아니게 발연기로 팀원들에게 민폐를 끼친 게 아닌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에 기회가 온다면 더 발전된 실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다음 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학회장과 친구 1 역할을 맡은 이온우입니다. 이번 라디오 팟캐스트 활동으로 녹음이라는 새로운 활동을 하게 되어서 새로웠고, 다음에도 참가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상이고, 다음 분 소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후배 1, 행인 2를 맡은 이소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라디오 경험도 처음이고, 약간의 연기도 필요했기 때문에 살짝 떨렸는데, 그래도 평소에 있을 법한 대화들이어서 그래도 재밌게 임했던 것 같아요. 다음 차례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Q&A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옆에는 저와 같은 시각장애인, 네, 아까 소개했죠? 정승균 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괜찮죠? 네네. 네. 저희가 이 드라마가 대학생이 주인공이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 및 OT 이때 어떻게 했나요? 저희가 1화에서 보여줬던 장면이에요, 여러분. 네, 질문에 대답해 주시겠어요? 이게 제가 얘기할 게 없는데, 저는 OT를 못 갔어요. 제가 본가가 서울이었어가지고, OT를 오라고 하는데, 1박 2일도 아니고 당일치기로 오라 해가지고, 저는 OT는 못 갔었습니다. 혜정 씨가 먼저 본인 이야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OT가 1박 2일이었는데, 저도 첫날밖에 참석을 못했어요. 일정이 있어서 첫날에 갔다가 저녁에 바로 서울로 올라갔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첫날만 참가했었는데, 굉장히 여기 드라마에 있는 내용과 거의 비슷했어요. 어색하고, 저는 저의 자리도 못 찾았습니다. 그랬던 경험이 아직까지 생생하네요. 네, 혹시 생각나세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그럼 그럼 다음, 다음,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대학 생활 및 일상생활. 이제 저희 일상생활도 3회에서 많이 나왔죠. 네네. 네. 승균 씨는 대학 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대학교 처음에 제일 힘들었던 게, 저희 학교가 캠퍼스가 정말 넓어요. 그쵸.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크기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학교 안에서도 기숙사랑 공대가 학교 끝이랑 끝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캠퍼스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먼 경로를 경험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처음에 길 외우는 것부터 제가 한 이틀 동안 비장애인 친구 도움을 받아서 길을 조금씩 외워가면서, 여기서부터는 뭐 왼쪽으로 좀 가서 블록이 나오면은 그쪽으로 한 20걸음 더 간 다음에 약간 오른쪽으로 꺾어서 간다. 이런 식으로 이런 정보 하나하나를 해서 보통 비장애인들이 걸어서 도보 15분 정도,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이렇게 외워가지고 다니고 그랬었습니다. 정말 멀게 학교를 다니셨군요. 저는, 승균 씨처럼 그렇게 멀진 않았어요. 다만, 저 또한 OT를 하루밖에 참석을 못해서인지 도우미 친구가, 학교 개강을 하고 일주일 동안 구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1박 2일 동안 하는 보행 캠퍼스 보행 익히는 거를 정말 열심히 익혔습니다. 제가 학교를 가야 하니까. 네. 근데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개강을 하고 갔던 첫날 비가 왔어요. 저는 비가 오는 날에 우산을 들고 갔어요. 정말 10분, 15분이면 갈 거를 30분 만에 주파했던 그런 슬픈 기억이 있네요. 고생하셨네요. 고생했죠. 요즘도 비 많이 오죠. 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가볼게요. 네. 저는 이 질문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데요. 우리나라 장애인 편의시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균 씨는? 그래도 제가 할 말이 많은데, 네. 제가 이거 작가로 참여를 하면서, 네. 이게 작품 내에서 얘기를 잠깐 했어요. 3화에서 음료 캔에 점자가 잘못 찍혀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 포함해서 우리나라 장애인 편의시설, 특히 그 중에서 시각장애 관련된 거는 많이 부족해요.
점자 블록 같은 경우에도 그 도로에 보시면요. 보도블록 위에 노란색으로 깔려있는 점자 유도 블록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보면은 이제 그 위에다가 버스 정류장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그 위에 이제 주차를 해놓고 간다든가 그 위에서 핸드폰을 하면서 그냥 서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시각장애인 지나가라고 만들어 놓은 곳에 버스 정류장을 짓는 거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런 말이 안 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작품에서 나왔던 것처럼 음료 캔에 점자를 새겼는데 뭐 환타든 콜라든 모두 다 탄산이라고 지어놓고 그 모든 음료수를 다 음료라 지어놓고 이런 게 우리나라 전체적인 그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만들었다라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별로 도움은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무지 공감합니다. 저도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조금 그런데 유도블록도 그렇지만 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 저희가 몇 번 버스가 온다라고 말해주잖아요. 아, 네. 근데 그게 맞지 않을 때가 많고 무엇보다 한 번에 버스가 3대, 4대 올 때는 제가 타려고 했던 버스가 아니고 다른 버스에서 여기 방면 가요? 여기 정류장 가요? 라고 묻고 있었는데 이미 제가 타려는 버스는 지나가 버리는 네. 그런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네. 편의시설이라 하길래 교통도 얘기해봤습니다. 네, 맞아요. 네, 이렇게 시각장애인 Q&A 해봤고요. 저희는 시각장애인 당사자로서 이번 Q&A를 진행해봤습니다. 이 토크쇼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알아주시고 점점 나아지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라디오 드라마 토크쇼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들의 느낀 점 어떠셨나요? 저희들이 만든 시각장애인 라디오 드라마 뉴라이트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라디오 드라마에 참여한 분들 중 2분이 시각장애인 당사자인데요. 저는 이분들이 진행하는 시각장애인 Q&A를 아주 공감하면서 들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같은 일을 겪었거든요. 예를 들면 캠퍼스 보행을 연습하고 등교한 첫날 비가 와서 너무 힘들었다는 이야기. 내가 타는 버스가 언제 올지 확인 중인데 정류장에 여러 대 버스가 동시에 도착한 당황스러운 이야기 말이지요. 특히 3화에도 나왔던 음료캔의 점자가 탄산 음료, 맥주 이렇게만 구분한다는 이야기요. 음식점에서 맥주를 주문해도 어떤 맥주를 드릴까요? 직원이 다시 물어보잖아요. 장애인은 무취향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좀 화가 나기도 했던 에피소드였어요. 저는 라온이 제작한 평범한 하루 같은 드라마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당사자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공감하는 것. 그게 장애인식 개선 아닌가요? 전규원의 행복 생각이었습니다. 요즘 드라마에 나와서 인기가 많은 곡인데요. 저는 이문세의 노래로 들려드릴게요. 사랑은 늘 도망가. 눈물이 난다 이 길을 걸으면 그 사람 손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
붙잡지 못하고 가슴만 떨었지 내 아름답던 사람. 내가 만난 세상. 이 코너는 중증장애인 저 전규원의 외출 기록입니다. 제가 외출하면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지요. 오늘은 대구에 2대밖에 없는 수소버스를 운전하시는 신흥버스 기사님을 인터뷰했어요. 저상버스를 타려고 하면 리프트가 고장나서 안 된다는 기사님도 계시고 바빠서 리프트를 내리는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 기사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503 수소버스를 운전하시는 박광국 기사님은 리프트 내리는 것부터 인터뷰까지 흔쾌히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부터 먼저 해주시고요. 예, 저는 신흥버스 78호 기사 박강국입니다. 여기서 수소차 모시는데 여기 수소차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좀 해주세요. 저도 수소차에 대해서 확실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예. 그에 대해서 깊은 거는 모르겠고 예, 아는 대로만. 중요한 거는 지금 정부에서 탄소 중립하면서 지금 이제 시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거기에 이제 부응하는 차원에서 대구시에서 이제 우리가 회사에서 수소차 인프라가 마침 딴 데는 안 돼 있는데 우리 회사 자체에서 이제 인프라가 돼 있다 보니까 예. 시에서 이제 2대를 이제 대구시에서 이제 수소차가 나오게 되었거든요. 처음에 수소차를 제가 또 이거 맡게 돼서 또 무척 영광이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친환경적인 수소차가 이제 많이 보급이 되면은 예. 특히 좋은 거는 지금 안 그래도 좀 여러모로 공기도 오염도 많이 됐고, 그러고 이게 수소차가 인프라가 많이 확대되어 갖고 예. 우리 대구의 시민들이 모든 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친환경적이고 하니까 뭐 참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나도 이 차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니까 그거는 차차 이제 좀 시간이 가면 알게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다른 버스보다는 좀 편하긴 편하지요. 많이 편하죠. 소음이 없으니까. 첫째가 소음도 없고 이게 출력도 높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승차하실 때도 그렇고 막 여러모로 예. 이제 수소차를 이용하게 되면은 쾌적한 상황에서 이제 접할 수 있으니까 예. 그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침 타임에 운전하시는가 봐요. 예. 저녁 오후 타임도 있는가 봐요. 오후 타임은 또 오후 교대자가 또 근무를 하니까 예. 우리는 오전 오후 나뉘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오전 타임입니다. 그 다른 버스들하고 여기 앞에 503도 있잖아요. 예. 다른 전기버스하고 다른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장점이라 하면은 예. 이제 일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전기차는 수시로 이제 키로수를 이제 장거리를 많이 못 뛰다 보니까 예. 이게 거리가 제한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 바퀴 갔다 오면은 또 충전을 해야 되고, 예. 이제 이 수소차 같은 경우는 이 차가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540km까지는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차 같은 경우는 뭐 충전을 한 이틀에 한 번꼴로 해도 되는데, 이제 회사 방침으로는 매일 충전을 해야 된다. 왜 매일 충전을 해야만 하나 하면은 충전하는 소요 시간이 보통 안충을 하게 되면 20-30분이 걸린다, 소요가 된답니다. 지금 대구시에 수소 차량이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지금 대기하고 있는 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충을 하게 되면은 뒤에 기다리는 시간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충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매일 충전을 하는 거죠. 근데 뒤에 대기자들 이제 상을 이제 좀 해줄까 싶어서 이제 그래 하는 거죠. 자체. 이제 그런 이제 대해서는 우리도 기존에 이제 차들은 어느 정도 이제 내연기관 차다 보니까 엔진 소음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대충 이제 옆에 차량이 오나 안 오나 다 확인도 되고 저 주위 분들도 그걸 경각심을 가지고 그거 하는데 차가 너무 또 조용하고 이러면은 저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좀 신경이 많이 쓰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많이 이제 딴 차 몰 때보다도 더 주의 깊게 이제 판단하고 주의 깊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근데 수소 버스는 좀 연료가 어떻게 뭐가 들어가는지 좀 말씀 좀. 말 그대로 물이잖아요. 물인데 저 뒤에 이제 본넷을 열 보시면은 저기가 엔진이 2개가 있더라고요. 그게요? 예, 2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게 물을 갖다가 이제 수소와 열 전기로 만들어가 그 생산을 해서 그래 하는 저도 정확하게는 지금 그에 대해서 지금 처음으로 접해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제가 인프라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더 알고자 하시면은 여기 전문적으로 저 하는 정비기사분들한테 물어보시면은 수소차가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장단점은 방금 제가 얘기했다시피 첫째는 이제 차가 이제 쾌적하고 여러모로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첨단 엔진이 장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승객들이 시민들은 이제 승차하고 할 때는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이제 차를 이용하실 수 있고 또 연료도 저 수소가 되면은 이제 여러모로 장거리 대역을 또 사용하는데도 충전도 자주 안 해도 되고 그런 이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이 차를 몰아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내가 뭐 여기서 어떻게 뭐 어떻다 저렇다 코멘트는 하기가 좀 그렇네요 지금. 조금 그런데 조금 없고 안에 분위기가 좀 다른가 같은데 맞아요. 네, 예, 분위기가 기존 차량보다는 모든 사양이 좀 첨단적인 사양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되다 보니까 운전자를 많이 고려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좀 차 내의 안전사고 방지도 그렇고 여러모로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속도는 어때요? 속도는 뭐 보통 세팅이 80km 이상인 주행은 못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회사에서 나올 때 보통 한 70km 후반대가 안 되겠나 싶으네요. 원래 속도는 다 내려가면 끝이었겠죠, 뭐, 속도가. 기존 이제 우리가 시에서 이제 요구하는 속도대로만 다니니까 그게 또 안전하고. 지금은 모든 대중교통이 예전하고 달라고 이제 승객 위주로 이제 주행을 하다 보니까 그러고 기존의 기사분들도 회사 차원에서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모로 이제 친절도도 그렇고 여러모로 이제 그 기사님들도 손님들한테 될 수 있으면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대중교통이 되고자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많이 고려를 하는가 봐요. 아, 당연히 그래야 되죠. 예, 어떤 장애인들도 이제 저 버스를 탈 것 같은데. 네, 예. 어떤 점이 또 시에서 지금 이 친환경차도 수소차도 마찬가지고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상버스를 자꾸 도입한 이유가 기존의 차들은 발판이 높다 보니까 우리 장애인 가족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였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이제 시에서 방침이 어떤 장애인들도 다 이용할 수 있게끔 그래 저상차를 도입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 그 취지로 나오는 차가 지금 이 차거든요. 기존의 차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아이고, 저 말 주변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광국 기사님께서 말씀하시길 대구시에서 장애인들이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를 점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상버스는 저 같은 휠체어 이용자뿐만 아니라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든 노인 이용자들에게도 편리한 이동수단입니다. 노인 인구가 점점 많아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저상버스의 확대는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하는 것보다 일반 시민들의 보다 편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게 아닐까요? 그럼 박광국 기사님이 신청하신 노래 보내드릴게요. 김광석이 부릅니다.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내가 만난 세상은 제가 외출하면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인데요. 되도록이면 매회 방송마다 장애인 당사자나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인터뷰를 꼭 넣으려고 노력해요. 오늘은 제가 예전에 다녔던 질라라비 장애인 야간학교에 인터뷰를 다녀왔는데요. 원래 신천동에 있던 질라라비 학교가 작년에 동구 안심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간 학교 정말 좋더라고요. 새로운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니 활기도 있고요. 그 중에서 목소리도 가장 크고 항상 에너지가 넘치는 이분 한번 만나보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질라라비 장애인 야학에서 활동하고 있는 황보경이라고 합니다. 여기 새로 이사하는 곳인데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무래도 전에 있던 곳보다 넓어지고 그다음에 창이 많아서 뷰가 좋거든요. 그래서 학생분들도 그 전에 답답했던 공간보다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탁 트인 뷰가 있으니까 훨씬 더 만족도가 높으신 것 같아요. 전에 있던 공간은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외곽이잖아요. 거기는 약간 중심가에 가깝다 보니까 건물이 좀 많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창문 같은 경우에도 옆 건물에 막혀가지고 뭐 보이는 게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옥상이나 이런 데 올라가기도 힘들고 이래서 지금 우리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옥상까지 엘리베이터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옥상에서 여러 가지 막 문화 행사 같은 것도 기획하고 있고, 학생분들도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휠체어 타시면 옥상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건 많이 드물잖아요. 없어요. 네,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만족스럽고 하시고, 그리고 교실도 그 교육청 고시에 따라서 조금 15평 정도를 크게 만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학습 환경이 전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죠. 여기도 교실인 거예요, 여기도? 네, 여기도 지금 여기 인터뷰하고 있는 공간도 교실입니다. 여기는 어떤 공간인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여기는 뭐 저희 규현 씨도 잘 아시겠지만 수업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평생교육과정이랑 학력인정과정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총 10개 반이 있거든요. 10개 반이 이제 시간대별로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그 교실 중에 하나예요. 요런 교실이 똑같은 크기로 한 4개 정도 있어요. 4개죠. 네, 그리고 좀 큰 강당이 하나 있고, 좀 작은 교실이 한 2개 정도 있고. 선생님은 여기서 어떤 수업을 하시는데, 여기서
저는 이제 뭐고 사무국장으로 있어서 사업 전체를 좀 총괄하고 있고요. 수업도 뭐 학생분들 재량 수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수업을 직접 하기도 하고 기획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저번에 국장님 전번에 만나봤을 때 보다가 저도 활기 찾았는데 제가요? 예. 인터뷰 하는 거라 해서 가식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뭐 목소리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나마 인터뷰인데 그렇죠? 네. 근데 저기 앞에는 무슨 공간인데? 저기 앞에요? 예. 저기 앞이 정면에 뭐가 있냐면 선생님 책상이 있어요. 거기 노트북이랑 프린터가 있고요. 그 옆에 이제 저희는 뭐 동영상이나 이런 좀 이해를 돕는 그런 걸 많이 해야 돼서 스마트 TV를 연결해 놨고요. 그 옆으로는 칠판, 그러니까 그걸 보드마카 써서 하는 화이트보드 있죠. 그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 옆으로는 책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책상이 지금 여기는 한 6개 정도 있어요. 학생이 한 6명에서 7명 정도 수업하시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를 해야 돼서 이 책상 자체는 1인용 책상이 아니라 2인용 책상인데 한 분이 2인용 책상을 주로 사용하세요. 그 다음에 의자랑 뭐 이런 보장구 같은 거 좀 있고 뒤편으로 사물함이 있어서 학생분들이 본인 개인 물품을 좀 수납하고 다니십니다. 분위기는 어때요? 여기 학생들 분위기? 학생들 분위기 다들 규원 씨가 학교 다닐 때 어땠어요? 분위기가 조금 그랬어요? 약간 우울한 경우도 있고 우울한 사람도 있고 괜찮은 사람도 있는데 네. 제가 그냥 사람은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다 우울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날 기분에 따라 다르고 한데 학교 분위기는 어땠었어요? 교원 씨 다닐 때는? 학교 분위기가 좀 약간 좀 침울했거든요. 그래서 교원 씨 다닐 때 좀 침울했다고 생각하세요? 예, 제가 다닐 때는 지금은 그 교원 씨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 한 30명? 좀 안 되게 있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지금은 60명 정도 있어요. 학생 수가 많이 늘었고요. 말씀대로 어떤 반은 막 분위기 화기애애한 반도 있고 어떤 반은 조금 덜한 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전반적으로 학생분들이 조금 이렇게 학교 다니시는 거 다들 좋아하시고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연령대가 어느 정도 돼야? 저희가 평균 연령대는 평균을 따지면은 40대 후반 정도 될 것 같고요. 근데 계시기는 30대부터 60대까지 골고루 계세요. 근데 이제 그걸 평균을 내면 40대 후반 정도 돼요. 30대면 좀 젊은 축이 드는 거죠, 지금은. 규원 씨도 이제 40대 됐다 아니에요? 옛날에 여기 학교 다닐 때 30대였다가, 그죠? 시간이 좀 흘렀죠, 그죠? 그래서 규원 씨 학교 다닐 때 계셨던 분들도 지금 30대에서 다 40대로 접어들었고, 이제 새로 오신 분 중에 이제 30대 분들이 몇 분 계시고, 뭐 이런 식이죠. 저쪽에 있을 때하고 좁았는데, 여기는 완전히 넓었는 거. 완전까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는 지금도 좁게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하고 싶은 수업도 많고 이러니까 공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나는데, 근데 말씀대로 확실히 더 넓어지긴 했어요. 근데 막 억수로 막 넓어졌다 하기에는 또 그래도 조금 또 다른 공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건 다 욕심이 있는 거고. 사람 다 누구나 욕심 내잖아요. 뭐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규원 씨 다녔을 때는 그때 나름의 즐거움도 있었고 왜 갈등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사람 여러 명 모여 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뭐 막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막 싸우는 사람도 있고 막 또 학교 다니는 거 좋다고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뭐 어떤 날은 좋았다 어떤 날은 또 막 즐거웠다가 어떤 날은 또 막 별로였다가 막 그런 게 계속 반복되죠. 분위기가 좀 띄워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막 분위기를 띄워서 그 반 분위기를 즐겁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고 계셔서 선생님들이 많이 열심히 하고 계세요. 여기 진짜 분위기가 좋은 거 전반적으로 더 좋은 것 같은데. 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말씀대로 환경이 조금 많이 개선됐잖아요. 넓어지기도 했고 밝아지기도 했고 그런 환경적인 부분도 학생분들이 여기 와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많이 밝아지고 좋아진 것 같아요. 여기 건물 자체에서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이 건물, 이상한 건물, 아무래도, 예. 그니까, 전에보단 환경이 좋아졌다라고 평가해야 되겠죠? 네, 나빠진다고. 근데 약간 도심에서 멀어져서, 나들이를 뭐 주로 타시거나 아니면 달서구나 뭐 저쪽으로 좀 멀리 사시는, 북구 사시는 분들은, 예. 네, 조금 멀어졌겠죠? 그래서 옛날에 비하면 지하철은 훨씬 가까워졌어요. 그죠? 1호선에서는 훨씬 가까워졌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동대구역에서 이제 그 신천야까지 올라면은 그래도 한 10분, 20분 가까이 걸어왔어야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 2, 3분이면 오니까 지하철에서는 가까워졌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시내에서는 멀어지니까 그 달서구나 지하철 이용 안 하시고 나들이콜 이용하시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많이 멀어졌죠. 그래도 이제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뭐 그게 그거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근데 어떤 일에든 좋은 점만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어떤 점이 단점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점은 좋을 수 있고 이런 것처럼 여기 와서 좀 넓어지고 밝아지고 환경적으로 조금 나아진 거는 좋은 점인데 이제 도심에서 멀어져가지고 그거는 또 단점이 될 수 있겠죠. 또 다른 단점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글쎄요. 아직까지는 다른 단점을 일단 좋은 쪽으로 일단 평가는 하고 있어서 단점을 굳이 찾으려고 애쓰지는 않아요. 왜냐면 학생분들도 학교 다녀서 나 이 학교 좋아, 이 학교 다니는 거 너무 좋아라고 생각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굳이 막 단점을 강조하거나 단점을 찾으려고 애쓰다기보다는 될 수 있으면 좋은 점 쪽으로 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학생분들이랑 저희랑 다 같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좀 개인적으로서의 힘든 점이 있을까요, 여기? 여기요? 저는 여기 원래 살던 집에서 너무 멀어져가지고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이사했거든요. 이쪽 근처로. 예. 그래서 뭐 옛날보다 출퇴근 시간 오히려 빨라졌는 것도 있고, 네,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쪽으로 오면서 학생이 뭐 전반적으로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일이 많아졌다? 뭐 이런 거? 네, 할 일이 많아졌다? 이런 거 있어요. 지라라비 학교가 입주한 건물은 옥상까지 엘리베이터가 연결되어 있어서 저도 옥상에 한번 올라가 봤는데요. 마음이 시원하더라고요. 황보경 선생님 말씀대로 휠체어 이용자가 옥상에 갈 기회는 진짜로 거의 없거든요. 저 역시 기억을 더듬어 봐도 옥상에 간 기억은 별로 나지 않아요. 코로나 상황이 괜찮아지면 옥상에서 공연도 하고 다양한 문화 행사도 연다고 하니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황보경 사무국장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하신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띄워드립니다. 얼마 전 큰 결심을 하고 꼬지구이집을 다녀왔어요. 꼬지구이집을 가는데 왜 큰 결심이 필요하냐고요? 가게 앞에 휠체어가 진입할 수 없는 턱이 있거든요. 활동지원사님이 저를 안아서 가게 안으로 옮겨 주셨지요. 그 가게를 왜 그렇게 가고 싶었냐 하면 제가 즐겨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광고 협찬이나 이벤트에 이 꼬지구이집이 꼭 나오더라고요. 라디오를 들을 때마다 협찬 꼬지구이 전문점 버드랜드라고 방송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궁금해서요. 몇 번을 되돌아오고 망설이다 결국에는 갔지요. 여러분은 이런 적 있으신가요? TV나
라디오에서 들려주는 장소나 책, 음악이나 음식들을 꼭 경험해보고 싶다 하는 거요. 올해 전기원의 행복한 라디오에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일상에 그런 즐거움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저기 한번 가볼까? 우리도 한번 타볼까? 아니면 저 음악 제목이 뭐지? 이런 거요. 그럼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볼게요. 이 노래가 그 노래 맞아?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멋지게 편곡된 모모랜드의 뿜뿜입니다. 윤상이 프로듀싱하고 메이트리와 바버레츠가 노래하는 뉴 아카펠라 뿜뿜 들으면서 전규원의 행복한 라디오 2월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3월에 뵐게요. 청취자 여러분 행복하세요. Oh,